박정희 대통령을 이야기를 할 때 근대화, 민주주의 뭐 이런 잣대로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비판하는 쪽에서 주로 그러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뭐 인권을 탄압했다. 이 말 자체가 다 말이 아니지만은 주로 그런 걸 가지고 박정희를 비판을 합니다. 박정희를 변호하는 사람은 아니다. 박정희는 경제 건설을 했다. 의료보험을 만들었다. 복지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문명입니다. 문명, 영어로 하면 civilization이죠. 문명이 가장 중요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역사적 평가를 할 때입니다. 역사적 평가를 할 때, 어떤 인물을 역사적으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부패했느냐, 얼마나 여자를 좋아했느냐, 뭐 이런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명을 건설했느냐, 문명을 파괴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문명은 뭐냐? 문명이 뭐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문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문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실 때 타고 온 지하철, 그게 문명입니다. 이 맑은 공기를 유지하는 환경정책, 이게 문명입니다. 근사하게 보이는 아파트군, 한강, 잘 정비된 한강,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마셨던 물, 아낌없이 쓰는 전기,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이 법칙, 안보, 군대, 이런 게 다 문명입니다. 이게 문명입니다. 문명. 그러니까 자유, 평등, 이런 것은 아주 모호합니다. 그러나 문명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구체성이 있어요. 역사는 뭐냐? 역사는 문명 발달사입니다. 역사는 인권 발달사가 아니고 문명 발달사입니다. 민주주의 발달사가 아니고 문명 발달사입니다. 문명은 제도입니다. 문명은 기관입니다. 기구입니다. 그래서 문명을 건설했느냐, 문명을 파괴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은 다 문명 건설자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문명 파괴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문명 파괴적 요소가 많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더 이상 안 짓겠다든지, 짓고 있는 것도 중단시킨다든지, 4대강 정비를 잘 해가지고 10억 톤 이상의 물을 보존하고 있는데, 볼을 해체하는데 수천억의 돈이 듭니다. 물을 빼버리겠다든지, 이런 게 문명 파괴입니다. 문명 파괴. 문명하면은 최근에 어떤 사건이 하나 기억납니다. 한 달쯤 됐죠. 파리에 있던 노트르담 성당이 불이 탔습니다. 새벽에 텔레비전을 켜니까 그 근사한 성당이 화염 속에서 쓰러지고 있었어요. 첨탑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9.11 테러 났을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아침에 택시를 탔더니 택시 운전사가 간밤에 노트르담 성당이 불탔지요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걸어요. 파리에 있는 성당 하나가 불타는데 한국의 운전사가 왜 그렇게 아쉽게 안타깝게 생각하느냐? 바로 노트르담 성당이 바로 문명입니다. 문명하면은 감이 안 잡히면은 노트르담 성당이 문명입니다. 문명은 뭐냐? 영역을 같이 하는 겁니다. 문명 건설을 하는 데는
성공만 할 수가 없고 실패도 합니다. 부서지기도 하고 재건도 합니다. 이게 문명입니다. 문명은 찬란하지만은 않습니다. 문명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문명인 것입니다. 모든 문명은 영욕입니다. 영욕. 영광스러운 것도 있고 욕된 것도 있고, 노트르담 성당은 850년 동안 불타지 않고 서 있었지만은 그 안에서는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약 200년에 걸쳐서 지은 다음에 유명한 백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잉글랜드하고 프랑스가 100년 동안 싸웠습니다. 잉글랜드 군대가 활을 잘 쏴가지고 이 막강한 병력이 많은 프랑스 기사들을 무찌르고 해가지고 한때 지금 프랑스의 반을 잉글랜드가 차지했어요. 헨리 6세라는 사람이 파리를 점령하고 나서 노트르담 성당에서 프랑스 왕으로 즉위식을 했습니다. 잉글랜드 왕이 이제 프랑스 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즉위식을 했어요. 김영삼 같은 사람이 나타났으면은 이것은 치욕이다 해가지고 아마 노트르담 성당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좌파죠. 사실은 좌파인데 이 사람들이 종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노트르담 성당을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 조각상이 한 20몇 개가 있었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조각상인데 이게 프랑스 왕인 줄 알고 목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황폐해졌어요. 프랑스 대혁명. 그러다가 나폴레옹이 이제 쿠데타란 말이 나폴레옹에서 나온 말이죠.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됩니다. 황제 즉위식을 바로 노트르담 성당에서 즉위식을 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드골이 지휘하에 프랑스가 파리를 수복한 다음에 미사를 드린 데가 바로 노트르담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드골이 1970년에 고향에서 죽었을 때 드골은 유언을 남겼어요. 내 장례식을 간단하게 하되 관료들 초청하지 말고 2차 세계대전 때 같이 싸웠던 전우들만 초청하라 해서 장례식은 고향에서 있었는데 추도식은 노트르담 성당에서 있고 거기 세계 닉슨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정상들이 다 거기 왔다. 그런 역사를 간직한 성당, 멋지게 지은 성당. 프랑스가 13세기에 유럽의 최강대국이었는데 그때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당. 이게 문명입니다. 문명. 문명은 영욕을, 청탁을 다 아우르면서 계속되는 게 문명이죠. 저걸 보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청을 때려 부순 게 저게 바로 문명 파괴입니다. 중앙청을 때려 부수려면은 1945년 8월 15일 날 했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 중앙청은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된 곳이고 거기에 우리 국가 지도부가 앉아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을 지휘했던 곳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앞에서 국장을 했고 1950년 9월 28일에는 해병대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태극기를 올린 곳이기도 하고 중앙청으로 서다가 그 다음에 국립박물관으로 서던 곳을 느닷없이 이건 옛날 조선 총독보다 일제잔재 청산, 민족정기 회복이라는 이런 정치적 선동으로서 없애버렸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거기에 들어간 돌은 다 한국 돌이고 그것을 지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의 땀이 스며 있는 그 건물을, 그 아름다운 건물을 민족정기 회복이라면서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문명 파괴입니다. 이게 바로 문명 파괴입니다. 요사이 일어나고 있는 무조건적 반일, 천일 마녀 사냥이 바로 저런 근사한 건물을 때려 부수는 그런 야만적 행패로서
문명 파괴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대한 문명의 건설자입니다. 문명 건설자입니다. 문명 건설의 챔피언입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이 교재의 이름을 문명 건설의 챔피언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문명 건설입니다. 문명 건설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문명을 파괴하면은 북한식으로 살게 됩니다. 문명입니다. 문명은 제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제도, 법치입니다. 제도와 법치를 만든 사람이, 그리고 제도와 법치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경제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법을 지키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중산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두루두루 갖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이어서 전두환, 노태우까지입니다. 우리 지난 70년 역사에서 군인 출신 대통령이 30년 집권했어요. 30년. 이 30년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예외입니다. 예외. 즉,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 과거시험 제도가 생기고 나서 항상 권력을 잡은 사람은 과거시험 합격자입니다. 그러다가 고려 때 무신들이 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한 90년 동안. 그러다 몽골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끝났어요. 또 800년 동안 선비들 정치, 양반 정치가 이어졌습니다. 박정희가 그 전통을 깨고 군인이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군인이 역사 창조의 주인공이 됐다. 산업공상에서는 군인이 없어요. 산업공상에서는 군인은 열외입니다. 열외. 군인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멸시의 대상이었던 군인이 정권을 잡으니까 교수들, 기자들, 정치인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독재라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은 새 군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다. 예외의 시대에 이루어졌다. 예외의 시대입니다. 우리 역사상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등장하자 이름을 문민정부라고 했어요. 이 장명이 잘못된 거죠. 국민 중에는 문민도 있고 군인도 있는데 그럼 문민정부라고 하면 군인은 열을 왜냐? 산업공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문민정부란 말이 바로 산업공상입니다. 조선조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민정부 시절입니다. 왜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법시험 합격자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고시 합격자 아닙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신종 양반 계급이 부활했어요. 누구냐? 기자, 검사, 판사, 정치, 그리고 NGO. 이 사람들을 이 과거로 말하면 산업공상할 때 사자입니다. 사자. 이 사람들이 기업인을, 군인을 동래북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